안녕하십니까? 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깊은 생각을 남길 한 편의 실화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60대 재혼붕? 황혼 이혼 후 새 사랑의 충격적 현실. 단순히 통계와 현상만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2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남은 건 침묵뿐이었죠. 저는 매일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정숙 씨 올해 64. 아이들을 다 키운 뒤 그녀는 조용히 황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와 동시에 깊은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지역 문화센터의 시니어 교양 강좌. 정숙 씨는 우연히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름은 박선우 67. 은퇴 후 인생 2막을 찾던 그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셨어요. 마음이 오랜만에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단순한 교제 이상의 무게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벽도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사람이 마주한 가족의 반대, 재산 문제, 주변의 시선 등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의 갈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숙 씨와 박선우 씨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그들의 대화는 어느새 하루의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강의가 끝나면 함께 걸으며 차 한 잔을 나누고 소소한 일상과 젊은 시절의 꿈까지 자연스레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오래된 햇볕처럼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엄마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였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는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문제, 유산 문제,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끝없는 걱정이 얽혀 있었죠. 우리 사랑을 지키고 싶지만 아이들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수도 없네요. 우리 잠시 거리를 둘까요? 이렇게 시작된 갈등의 그림자는 두 사람의 만남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깨닫게 되죠. 그와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랑이 이렇게 간절할 줄 몰랐어요. 사랑은 결국 두 사람을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현실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난 정숙 씨와 박선우 씨는 서로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시 함께하기로 했지만 머릿속에는 수많은 걱정이 맴돌았어요. 집과 예금, 연금까지 모든 게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행 제도에서 재혼 가정의 재산 문제는 단순히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기존 자녀의 상속권, 혼인신고 절차, 연금 분할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아들, 딸이 엄마, 연금은 우리 몫 아니냐며 서운해하더군요. 사랑이 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서준 아나운서. 박선우 씨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두 자녀가 있었고 아버지 재산을 빼앗길 수 없다는 날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사랑을 선택한다는 게 이렇게 무겁고 복잡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정숙 씨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결국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관리하되 동반자로서의 삶을 보장하는 방식, 이른바 사실혼 계약을 택하기로 한 것이죠. 서류 한 장에 마음을 담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방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과 가족의 반대를 뚫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사실혼 계약을 마친 뒤 정숙 씨와 박선우 씨는 비로소 한 집에서의 새로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류 한 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모든 게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웃들의 시선이 생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다는 말이 등 뒤에서 들려왔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견뎠지만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벽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황혼 재혼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들의 관계를 쉽게 판단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정숙 씨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 어떤 소리도 이겨낼 힘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 문제도 두 사람 앞에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는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으로, 박선우 씨는 고혈압과 당뇨 관리로 함께 병원을 드나드는 날이 찾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남편 자리를 지키는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련은 두 사람을 더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집에서 함께 끓여 먹는 따뜻한 국 한 그릇. 그것이야말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사랑도 늙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이 어떤 편견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와 박선우 씨는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무게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아들이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제 특별한 이벤트보다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마시는 커피, 저녁에 나란히 걷는 동네 산책길. 젊었을 땐 그냥 스쳐 갔을 순간들이 지금은 하루를 빛나게 만드는 보석 같아요. 이런 소소한 일상은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동반자와의 안정된 일상이 면역력과 정신 건강을 크게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죠. 정숙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 약이자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도 필요합니다. 황혼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를 준비하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할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과 상속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해 미리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과 돌봄 계획을 세워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과의 소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반대하더라도 진심 어린 대화는 결국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이제야 온몸으로 느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둘이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황혼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이와 조건을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의미일 것입니다. 다음은 두 사람이 마침내 자녀와 화해하며 서로의 선택을 가족이 받아들이는 감동의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숙 씨와 박선우 씨의 관계는 주변의 시선을 넘어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갈등의 한가운데 있었던 가족과의 대화도 드디어 다시 시작될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큰딸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주말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내 선택이 아이에게 상처가 된 건 아닐까? 마음이 복잡했죠. 주말,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모녀는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길게 이어지는 침묵뿐이었지만 결국 딸의 입에서 솔직한 속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괜히 걱정이 많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나도 미안하다. 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구나. 눈물과 함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박선우 씨 역시 자신의 두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직접 찾아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야 너희도 마음 편할 거다. 정숙 씨와 함께하는 삶이 내게 남은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 것 같구나. 처음엔 무표정했던 아이들의 표정에도 서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줄 줄 몰랐습니다. 가족의 마음을 얻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진정한 축복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고 황혼 재혼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면서 드디어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첫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기다려지긴 처음이었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요. 그날 큰딸 부부와 손주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조금 뒤에는 박선우 씨의 두 자녀도 합류했습니다. 거실 한가득 따뜻한 웃음과 음식 냄새가 퍼지며 어색함은 차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을 꺼낼지 몰라 모두가 머뭇거렸죠. 하지만 손주들이 뛰노는 모습에 웃음이 저절로 터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집의 음식이 함께 놓였습니다. 전과 갈비찜, 그리고 정숙 씨가 직접 담근 김치까지. 서로의 손맛이 하나의 식탁에서 어우러지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선우 씨 아들이 제게 김치를 권하며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손주들은 두 집 어른을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보다 큰 축복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새로운 관계를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했습니다. 나이와 조건을 넘어선 사랑이 결국 한 가족을 하나로 묶어낸 것이죠. 다음은 이 부부가 이후 일상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만들어가는 진짜 동반자의 삶과 황혼 재혼이 우리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명절을 무사히 치른 뒤 정숙 씨와 박선우 씨의 일상은 한층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하루는 진짜 부부의 일상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이면 둘이서 저녁상을 차리죠. 별일 아닌 이런 일들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가꾸며 땅이 주는 사계절의 변화를 즐겼습니다. 토마토와 상추를 심고 함께 땀을 흘리며 나란히 웃는 모습은 그 자체로 삶의 축제였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젊을 땐 몰랐던 진짜 행복이란 걸 알겠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혼 후 느꼈던 공허함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우 씨 역시 불안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매일을 새로운 시작처럼 맞이하고 있었죠. 이제는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준비하는 것, 그게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두 사람은 사회 속에서도 더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동네 경로당 프로그램, 봉사활동, 시니어 합창단까지 함께 참여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다졌습니다. 둘이서만 행복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함께 봉사하니 세상과도 더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정숙 씨와 박선우 씨의 사랑은 집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과 나누는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서로의 행복을 넘어 이웃에게도 따뜻한 빛을 전하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정숙 씨와 박선우 씨의 사랑은 이제 이웃과 사회를 향한 나눔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두 사람은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시니어 합창단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합니다.
노래를 통해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스스로도 큰 기쁨을 얻고 있죠. 무대에서 함께 부를 때면 우리가 단둘이서만 행복하려 했던 게 아니었구나. 세상과도 이어져 있음을 느낍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황혼재혼이라는 이유로 약간의 거리를 두던 사람들도 지금은 두 사람을 동네의 든든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민 모임에서 다 같이 김장을 담글 때 옆집 할머니가 두 분이 오니 분위기가 환하네라고 하시더군요. 그 한마디가 참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과 가족은 나이로 정해지는 것일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이제는 제 이야기가 되었어요. 마음이 젊으면 사랑도 접습니다. 황혼재혼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가족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며 돌봄을 나누고 세대와 이웃을 잇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죠. 누군가에게는 늦은 사랑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온 선물입니다. 다음은 정숙 씨와 박선우 씨가 남은 삶을 어떻게 설계하며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 세대가 배울 수 있는 실질적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숙 씨와 박선우 씨는 지금의 행복을 지켜가기 위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 앞으로의 삶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병이 나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생활비와 의료비를 어떻게 나눌지 문서로 정리했죠. 긴급 상황을 대비한 공동 비상 자금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동안은 우리 둘의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하고 싶었어요. 다음은 건강과 돌봄 계획이었습니다. 매년 정기검진을 함께 받고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요양 서비스와 간병보험도 미리 확인해 두었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끝까지 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세웠습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을 존중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의 치료 방향, 장례 방식까지 솔직히 이야기하며 서로의 뜻을 존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삶의 끝을 준비하는 대화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사랑을 현실의 계획으로 바꾸어 더 깊은 신뢰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황혼재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지혜로운 준비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숙 씨와 박선우 씨가 세운 미래 설계는 단순히 서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요. 혈압을 재고 몸이 무겁지 않은지 살피죠. 그 짧은 대화가 하루를 든든히 시작하게 해줍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재정 점검 시간을 갖습니다. 생활비 지출과 비상자금 상태를 함께 살피고 다음 달의 주요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죠. 덕분에 금전적 불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돈 이야기가 서로에게 부담이 됐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깊어진 거겠죠. 건강 관리도 철저합니다. 매주 함께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을 하고 매달 정기검진을 챙기며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서로를 위해 걷는 길이 우리 둘의 생명을 늘려주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실천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책임지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씨와 박선우 씨가 보여준 계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황혼 재혼을 꿈꾸는 분들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길잡이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숙 씨와 박선우 씨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단계를 넘어 깊은 동반자애로 성숙해 갔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눈빛만으로도 그날의 기분을 읽을 수 있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랑은 더 단단해집니다. 둘의 일상은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작은 배려가 쌓여 서로의 마음을 더욱 견고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녁 식탁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잠들기 전 건네는 짧은 안부 한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한다는 건 거창한 약속보다 작은 습관을 지켜가는 일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하는 동안 세상에 대한 시선과 가치관도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과 성취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과 관계가 가장 값진 자산이 되었죠. 이제는 누가 더 앞서 가느냐 보다 오늘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이라는 걸 느껴요. 이처럼 황혼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삶의 방식이 됩니다. 서로에게 기대며 동시에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정숙 씨와 박선우 씨가 찾은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은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쌓아온 세월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떤 마지막 여정과 꿈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황혼 재혼이 주는 궁극적인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숙 씨와 박선우 씨는 함께 걸어온 세월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한 새로운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두 사람은 최근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 작은 도서 카페를 열어 이웃과 추억을 나누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책을 읽고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세대를 잇는 소통의 장소를 꿈꾸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부부나 청년,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젊을 때 미뤄두었던 전국 일주. 천천히 기차를 타고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만나며 두 사람의 추억을 채워가는 긴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우리 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꿈을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며 매일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황혼 재혼이 주는 큰 선물이죠.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들은 우리 둘만의 역사가 될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든든한 벗이자 사랑으로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꿈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숙 씨와 박선우 씨는 이제 남은 생을 마주하는 철학을 더욱 또렷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철학의 중심에는 오늘을 가장 값지게 살자는 간단하지만 깊은 믿음이 자리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하루하루의 축제처럼 살기로 했어요. 오늘의 행복이 곧 우리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목표를 위해 건강 관리와 정신적 성장을 동시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명상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다지고 주말마다 지역 사회 봉사를 하며 세상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젊을 때는 나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우리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바라봅니다. 나눔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어떤 가족의 새로운 모델을 필요로 하는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황혼 재혼은 더 이상 특별하거나 드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와 편견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삶이며 많은 시니어에게 용기를 주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 씨와 박선우 씨는 황혼의 사랑이란 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품은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늘 오늘을 사랑하며 살 겁니다. 다음은 이 부부의 긴 여정을 통해 드러난 인생의 궁극적 교훈을 정리하고 시니어 세대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숙 씨와 박선우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두 사람의 긴 여정은 단순한 러브 스토리를 넘어 인생의 마지막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황혼 재혼은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 재산 문제, 사회적 시선, 수많은 장벽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죠. 그러나 정숙 씨와 박선우 씨는 사랑과 대화 그리고 철저한 준비로 그 벽을 하나하나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주변을 움직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사랑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는 것. 둘째,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철저히 준비할 때 황혼의 사랑도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셋째, 가족과 사회와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 가장 큰 화해와 축복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다른 분들에게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특정한 두 사람의 사연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 재혼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의 남은 시간을 지켜주는 인생의 동반자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서준은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지금도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 재혼붐, 황혼, 이혼 후 새 사랑의 충격적 현실, 저는 서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